Non-linear causal discovery with additive noise 모델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오선민이고요. 이 논문은 유립스 2008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non-linear additive noise 모델에서 대부분의 non-linear 관계들은 대그 identifiable 한 대그를 준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이 발표는 Introduction, Identifiability, Model Estimation, Experiment Summary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관측된 변수들 사이의 커즐 디렉션을 찾는 것은 계속 연구가 되어 왔던 분야인데요. 특히 이 2008년 이 논문이 나왔을 때에는 리니얼 커즐 모델을 위주로 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리니얼 모델이면서 어디티브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지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독립성 테스트를 바탕으로 대그를 학습하는 방법들이 있었고, 리니어 모델인데 넌가우시안 에러를 가지고 있는 넌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상에서의 리니어 모델인 경우에는 이 넌가우시아니티가 커즐 디렉션 그 방향을 구별해 준다는 점이 밝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넌리니어 관계가 넌가우시안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그 커즐 디렉션의 방향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모델은 어디티브 노이즈 모델로 각 노드에 해당하는 변수들은 그 페런트의 함수와 그리고 독립적인 에러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함수는 arbitrary 펑션으로 리니어라든가 넌리니어 아무런 그런 조건이 달려있진 않고요. 그리고 이 에러의 디스트리뷰션에도 아무런 조건이 없이 독립성만 만족을 하면 되는 상황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랜덤 벡터들을 가지고 이 벡터들이 생성된 그래프를 학습하는 것이 이 논문이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조금만 천천히 발표해 줄래? 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아이덴티피어빌리티 컨디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한 방향을 찾는 방향을 찾는 것만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넌리니어리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직관을 주는 예시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예시는 x에서 y로 가는 어떤 대그가 있다고 했을 때 y는 fx 플러스 n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a와 d는 그 x랑 y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고 있고요. b랑 e는 y 기분 x의 덴시티들을 나타내고 있고 c랑 f는 x 기분 y의 덴시티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덴시티가 그려지는 것을 이제 x에 각각 다른 값을 넣었을 때 덴시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y에 다른 값을 넣었을 때 덴시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fx가 x일 때, 그러니까 x랑 y가 리니어한 관계에 있을 때를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fx가 x 플러스 x 세제곱으로 넌리니어 관계일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y 기분 x의 경우에 x의 값에 따라서 로케이션에만 변화가 있고 덴시티의 형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x 기분 y의 경우에는 리니어의 경우에는 이제 y 값이 달라진다고 해도 덴시티의 개형이 바뀌지는 않지만 넌리니어의 경우 y 값이 달라지면 덴시티의 개형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넌리니어리티가 디렉션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덴시티의 개형이 달라지는 부분은 x는 gy 플러스 n 틸다와 같이 이 리버스 디렉션 관계를 가지고 이 관계를 나타냈을 때 y와 n 틸다가 독립이게 되도록 하는 이 조인트 덴시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덴시티가 y 값에 따라서 개형이 달라지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이덴티피어빌리티에서 넌리니어리티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strictly positive density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은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x에서 y로 가는 노드 두 개짜리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f는 여기서 보이는 대로 이 넌리니어 펑션이고 x랑 n은 컴팩트한 서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랑 n의
Connected Component Support 부분이 이 네모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f는 컨스턴트한 값을 가지도록 이제 함수를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Connected Component of Support 이 부분에서는 x랑 y가 서로 독립이게 되고 그래서 px, y랑 py, x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조인트 덴시티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리버스 모델을 이제 잘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이덴티파이블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f가 아무리 넌리니어 함수라고 하더라도 이 넌리니어리티가 probability 제로인 부분에서만 나타날 경우에는 그 역할을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strictly positive한 그런 덴시티들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F 그리고 어떤 X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어떤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에서 아이덴티파이블 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theorem 1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고 있는 모든 덴시티들은 다 strictly positive한 덴시티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고 있는 덴시티를 포함한 모든 함수들은 3번 미분 가능한 함수들입니다. 얘기하는데 운 R이라고 표현한 건 이거는 연속형 랜덤 베리어블만 가능하다는 뜻이네. 네, 여기선 연속형만 보고 있어요. 스크릿은 불가능한 거를 여기서 막아주는 거니?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는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선행 연구 단계에서부터 컨티뉴어스만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어. 먼저 이제 fx를 바탕으로 해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낸다면 이제 pn과 px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리버스 모델을 생각한다면 pn tilda랑 py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러한 백월드 모델이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theorem 1의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 이퀘이션을 f랑 누를 픽스해 놓은 상태로 이제 크시에 대한 크시 하나만에 대한 그런 미분 방정식으로 놓고 본다면 이 크시 이걸 만족하는 이 솔루션은 이제 3dimensional affine space에 있게 된다라는 점도 같이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 둘이 같다,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둘이 같다라고 두고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면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면 네. 저 맨 윗줄에 있는 게 all probability density가 다 모든 R에 대해서 strictly positive하다는 건 유니폼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안 된다는. 유니폼도 안 되고 네. 모든 실수 공간 위에서 네. well-defined 된 distribution만 네. 된다는 뜻이구나. 네. 알겠어. 고마워. 그래서 이 theorem 1에 대해서 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누와 크시의 3번 미분한 것이 모두 다 0일 때 이 백월드 리버스 모델이 존재한다면 f는 리니어이다 라는 것이 코렐러리 1로 제공되어 있고요. 이거를 가우시안 케이스에 넣어서 본다면 x랑 노이즈 모두 가우시안일 때가 딱 이 코렐러리 1의 첫 번째 어셈션을 만족하는 케이스여서 이때 리버스 모델이 존재한다면 f는 리니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theorem 1을 자세히 보면 모든 넌리니어의 관계에 대해서 항상 아이덴티파이블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함께 알 수가 있는데 노이즈랑 x가 모두 건블 디스트리뷰션일 때 이 g랑 y 그리고 n 틸다의 n 틸다를 적당하게 잡아주면 두 개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둘 다 잘 정의되게끔 할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리니어이고 넌 가우시안이지만 아이덴티파이블 하지 않다라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즉 theorem 1은 단순히 약간 논리니어리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f와 x 그리고 n 이 세 개의 이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때 아이덴티파이블 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아이덴티파이빌리티 컨디션을 가지고 이제 모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선 일단 변수가 2개 들어올 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랑 y라는 2개의 변수가 관측되었을 때 우선 둘 사이에서 이제 독립성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이 독립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아무런 커저 릴레이션십이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면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non-linear regression을 통해서 f-hat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y에서 f-hat을 빼서 n-hat이라는 이제 노이즈를 추정을 하고 이 n-hat과 x가 인디펜던트한지 확인합니다. n-hat과 x가 인디펜던트 하다면 y는 fx 플러스 n이란 이 포워드 모델이 어셉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반대의 경우 x는 gy 플러스 n에 대해서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어셉과 리젝을 판별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이제 프로시저를 다 거치고 나면 크게 네 가지 아웃풋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이제 x랑 y가 인디펜던트하다. 두 번째는 디펜던트한데 양쪽 디렉션이 다 어셉된 경우. 세 번째는 디펜던트하고 한쪽 디렉션만 어셉된 경우. 네 번째는 이제 디펜던트한데 양쪽 디렉션이 다 이제 리젝된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만약에 인디펜던트한 경우에는 이제 엣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디펜던트이고 디렉션 하나만 어셉되면 이제 그 그래프로 이제 픽스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디펜던트이고 양쪽 디렉션이 다 어셉된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의 모델이 true겠지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추론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양쪽 디렉션이 다 이제 리젝된 경우에는 이 제너레이팅 메커니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델보다 훨씬 복잡해서 지금 현재 모델로는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두 변수에 대한 것을 n 베리어블로도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절차가 쓰여져 있는데요. 만약에 n개 베리어블이 들어왔을 때 n개 베리어블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그에 대해서 이 절차를 모두 다 거쳐야 되고요. 이 절차는 이제 각 노드마다의 패런트를 이용해서 non-linear regression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레지듀얼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지듀얼과 그 레지듀얼들끼리 이제 mutually independent 한지를 이제 테스트를 해서 만약에 하나라도 리젝이 되면 해당 대그를 리젝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대그를 이제 어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가능한 모든 대그에 대해서 다 거치고 나면 여러 개의 대그가 어셉된 상태로 이제 절차가 마무리될 텐데 그 여러 개의 대그들은 true 대그를 모두 다 서브 그래프로 가지고 있는 그런 대그들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절차를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n의 사이즈가 커지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절차이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테스트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중검정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하나만 질문을 하면 네. 기존에 있는 우리 PC 알고리즘도 똑같이 수많은 멀티플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를 하잖아. 네. 여기도 똑같은 방법인 것 같은데 네. 왜 얘는 어려워? PC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리디 설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드의 개수가 100 혹은 뭐 500 여기까지도 올라가는데 얘는 지금 n이 7이다. 노드의 개수가 10 이하를 두고 있잖아. 네. 그래서 그게 잘 납득이 안 돼서 일단 제 생각에 그게 멀티플 하이포테시스 테스트 때문에 n의 사이즈를 지금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논문에서 익스페리먼트 파트에서도 그냥 그 알파 값을 그냥 엄청 작게 주는 식으로만 이건 대충 넘어가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n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이제 위에 있는 절차의 컴퓨테이셔널 문제 때문에 n의 사이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non-linear regression이 지금 힘들구나. 네. 알겠어. 그러면 non-linear regressor로 어떤 것을 사용할지 그리고 독립성 검정을 어떤 것을 사용할지를 골라야 하는데 논문에서는 어떤 것을 골라도 관계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디스트리뷰션이나 아니면 함수 관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사용하는 것이 좋다까지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단 이 논문에서 쓰고 있는 익스페리먼트나 이런 데서는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리그레션을 non-linear regressor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 테스트로는 HSIC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그레서를 선택할 때는 항상 오버피팅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익스페리먼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 개의 노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인데요.
이제 y는 x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n. 여기서 x랑 n은 모두 가우시안에서 추출된 베리어블들이고요. 그리고 이 x랑 n은 한 번의 변형을 거치는데 이제 q승까지의 이제 제곱을 하고 이제 부호는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는 변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q가 1일 때는 가우시안 케이스이지만 q가 1보다 크면 슈퍼 가우시안, q가 1보다 작으면 서브 가우시안이 되도록 q를 가지고 가우시아니티를 조절하고 있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b가 0이 되면 완전히 리니어 관계가 되기 때문에 b의 크기를 가지고 또 리니어리티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b가 0일 때 q의 값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 있는데 리니어 케이스에서는 q가 1인 가우시안 케이스에서 커렉트와 리버스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제 1에서 멀어질수록 둘을 구별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q가 1이기 때문에 가우시안 케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b가 0인 리니어. 그래서 리니어 가우시안에서는 둘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지만 리니어가 깨질수록 구별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은 이 4개의 노드로 이루어진 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대그를 잘 학습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유니폼 분포를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strictly positive 그 부분이 이제 P0인 부분에서만 넌리니어면 안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유니폼 요 서포트 안에서도 넌리니어리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예시를 넣은 것 같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500개의 샘플로 지금 학습을 했고 여기서 어셉된 대그들 중에 가장 심플한 대그가 이 트루 대그랑 일치한다라는 결과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얼 데이터입니다. 리얼 데이터로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그 올드 페이스풀 게이사르 그 분출하는 용출소 그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용출하는 지속 기간과 다음 용출까지의 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true는 이제 현재의 용출 지속 기간이 다음에 텀까지의 텀이 얼마나 길어질지를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을 forward 모델로 하고 이것을 reverse를 backward 모델로 했을 때 인디펜던스 테스트 레지듀얼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디펜던스 테스트를 했을 때 p-value가 0.5와 무척 작은 숫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forward를 어셉하고 reverse를 이제 기각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서 등장한 forward랑 backward 관계는 시간 순서로 나타난 커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번에 타임 스텝을 이제 시프트 하면 그 커설이 깨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프트 한 후에 같은 과정을 반복했을 때는 두 가지 forward와 backward 모두 다 리젝되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리얼 데이터는 아발로니 데이터로 이제 조개 껍데기의 링의 숫자가 이제 나이를 의미하고 그리고 그 조개 껍데기의 랭스를 같이 재서 나이와 랭스 사이의 관계를 보고자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랭스에 영향을 줄 것이다가 forward 그리고 그 반대가 reverse로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p-value를 기준으로 인디펜던스 테스트의 p-value를 기준으로 봤을 때 forward는 accept 그리고 reverse는 기각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선 추가적으로 레지듀얼과 그 자기 자신 사이의 그래프 두 개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왼쪽이 forward 그리고 오른쪽이 backward 모델입니다. forward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지듀얼과 링 그러니까 age 사이에 별다른 관계성이 보이지 않지만 backwa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랭스에 따라서 이제 분산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서로 디펜던시가 나타났다라고 이 p-value와 같이 이제 정합되는 결과를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머리를 하자면 이 논문은 리니얼 넌가우시안 커즐 디스커버리에서 했던 그 프레임워크를 넌리니어 그리고 어디티브 노이즈 상황에서도 똑같이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그 넌리니어 릴레이션십이 이제 forward와 backward의 시메트리시티를 깨놓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컨시스턴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언급된 바는 없고요. 그리고
변수의 개수가 n개로 늘어났을 때에 이렇게 확장 가능하다라는 알고리즘을 소개를 하기는 했지만 보다 이제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컨클루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